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은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이런 거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최근 인텔은 13세대 랩터레이크와 인텔 아크 외장형 그래픽카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13세대 랩터레이크의 CPU 벤치 성능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출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3600K의 벤치 성능 유출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13900K의 벤치 유출도 있었죠. 이 벤치 성능 유출은 CPU-G와 긱벤치5로 나뉘어서 유출되었는데요. 먼저 CPU-G에 유출된 bench 성능을 보면 13900K는 DDR5 시스템에서 싱글 892.2, 그리고 멀티는 12737.9포인트를, 그리고 DDR4 시스템에서는 싱글 846, 멀티 1305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특이한 건 싱글은 DDR5가 좋았는데 멀티는 DDR4가 또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ES 버전의 테스트라는 점, 그리고 사전 유출이라는 점에서 실제 제품 출시 후 확인되는 내용과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그냥 팝콘이냐 아니면 좀 고메 팝콘이냐, 이 정도의 차이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DDR5 시스템 테스트 내용은 사실 메모리 부분에서 변수폭이 조금 크니까 DDR4를 기준으로 보면요, 12900K 대비 12%, 그 다음 라이젠 5950X 대비 10%가 증가된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출된 성능 수준이 팝콘인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엄청 달달하니 맛있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바뀌는데 당연히 벤치 성능 수치는 이전 세대 대비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것만 두고 봤을 때는 시쳇말로 그런 거죠. 우와 헐, 와, 나 속옷 좀 갈아입고 올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긱벤치5 기반의 벤치가 유출되고 여기에 13600K의 벤치 내용까지 유출되면서 13세대 랩터레이크가 이제 개콘에서 코비급으로 좀 재밌어졌습니다. 자, 우선 13900K를 보면 싱글 기준으로 12900K 대비 10%, 라이젠 590X 대비 26% 높은 포인트를, 그리고 멀티 기준으로는 12900K 대비 37%, 590X 대비 43% 높은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쯤 되니까 그래도 뭔가 세대 간 성능 향상의 폭이 잠시만, 야, 이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추가된 13600K는 더 재밌어졌는데요. 싱글 기준으로는 12600K 대비 8%, 5600X 대비 24%입니다. 그런데 멀티에서는 12600K 대비 38%, 5600X 대비 97% 높은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자, 물론 방금 점수는 유출된 내용에서 DDR5 시스템의 점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13900K에서 팝콘이 좀 싱겁네 하셨던 분들은 13600K에서 상당히 달달해진 걸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멀티 점수 부분에서는 5600X 대비 2배 가까운 벤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더 재미있는 부분은 싱글 기준으로 볼 때 13600K는 12900K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이 말은 13세대에서 단일 코어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멀티에서는 DDR5 혹은 DDR4와 같은 메모리 시스템의 차이에서 5950X 밑에 붙느냐, 12700K와 가까워지느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13700K의 긱벤치5 벤치 결과도 유출되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유출되는 거 보면 이것도 유출이라고 쓰고 그냥 공개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13700K의 긱벤치 유출 내용 중 이제 키포인트는 AMD 라이젠 590X보다 앞서는 벤치 스코어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16코어 32스레드의 590X를 16코어 24스레드의 13700K가 더 높은 벤치 점수로 제낀 건데요. 이건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12세대 대비 13세대의 코어 성능 향상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쯤에서 유출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분명 이 소식 듣고 지금 심장이 막 두근반 세근반 뛰면서 굉장히 설레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유출입니다. 게다가 엔지니어링 샘플 기반의 테스트 내용이 유출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품 출시 후 확인하게 될 테스트 결과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출된 내용이 만약 사실이고 실제로 이와 유사하게 나온다면 유출된 13900K라든지 13700K를 관심 있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2세대처럼 13세대도 i5급이 더 강력해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된 유출 내용을 또 살펴보면 단순하게 벤치 점수 향상 외에 체감 성능 부분에서도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리빌리를 통해서 유출된 13900K의 엔지니어링 샘플을 통한 게임 성능 테스트 내용을 보면 게임 성능 부분에서 굉장히 좀 향상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이할 점이라고 한다면
최소 프레임의 향상입니다. 해상도별 최대, 평균, 최소 프레임을 정리한 차트를 보면 최대 및 평균 프레임보다도 최소 프레임에서 4K는 12%, QHD는 7%, FHD는 27%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최소 프레임의 향상폭이 크다라는 건 사용자가 체감하는 최저 프레임 방어에 강하다는 건데요.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유출의 엔지니어링 샘플 바탕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세팅의 변수도 있고 실제품 출시에서 내용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게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고메 초콜릿 팝콘급의 달콤함이겠지만 어쨌든 이 팝콘이라는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인텔의 13세대 랩터레이크 출시일 관련 루머도 나왔습니다. 빌리빌리를 통해서 유출된 내용인데요. 9월 27일부터 진행되는 인텔 이노베이션 이벤트에서 세부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고 Z790 메인보드와 함께 CPU는 10월 17일에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일정 관련 유출은 유출 내용이 공식적인 내부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변경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후 바뀔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겁니다. 하지만 H770이라든지 B760 칩셋을 탑재한 메인보드는 2023년,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진행될 CES 2023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올해 말에는 인텔 13세대 랩터레이크 그리고 Z790의 고급형 메인보드 그리고 내년 1월에야 보급형 메인보드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러비라천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7월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사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아아재님께서 16일 아버님께서 별세하신 지 1주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많이 그립다고 하셨는데요. 저 역시 오래전 부모님과 이별을 해야 됐고 또 나이를 먹다 보니까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 먼저 떠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리운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직도라는 게 사실 이상하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그립고 또 그리워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살면서 내게 소중하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과 일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그리움 잠시 덮어두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사는 게 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또 언젠가 내가 이 세상과 작별을 하면 또 날 그리워해줄 누군가가 남아있게 되는 거 이거의 반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청아아재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면서 또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멋진 인생 살아가시면 되겠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박사 과정 중인 도니님께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확실히 저희 채널이 이 평균 연령대도 높고 또 구독자분들이 이 수준이 높습니다. 예, 멋지네요. 정말 힘들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때마침 7월에 함께 이 랩에 있는 선배와 교수님 그리고 도니님의 생일이 모여 있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도니님이 좀 부럽기도 해요. 뭔가 이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또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진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힘든 시간이시겠지만 나중에 좋은 추억으로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과정 잘 마치시길 바라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조스트림님께서 18일 와이프분의 생일이라고 하셨는데요. 9년간 연애하고 이제 결혼 13년 차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현재 14년째 호주 생활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언제 호주를 가게 되면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대단합니다. 그렇죠? 9년의 연애라. 네, 저도 20대 때 7년 연애해봤었거든요. 근데 9년, 와, 정말 리스펙합니다. 사실 5년만 연애 기간이 넘어가도 사실 연애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족이 되어버리는데 게다가 결혼까지 하고 또 13년 차라. 네, 느낌상 거의 첫사랑과 그대로 결혼까지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까지 생일도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랑꾼이신 것 같습니다. 네, 부럽네요. 그죠, 요즘은 결혼한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예, 조스트림님의 부인 되시는 분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일 모시모님도 생일이셨다고 하십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다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아시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